저는 아직 신나지 않습니다. 상법 개정 통과에 제게 망연자실, 직을 걸고 반대한다라고. 멋있다, 복현이요. 상법 개정됐는데 왜 주가는 안 오르나요? 분명히 튀어오르는 주식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동안에 기분 좋아요? 기분이 좋다고? 나는 별로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기운이 떨어져서? 아직 YG 부스터를 안 마셔서 오늘? 물론 그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제가 신나지 않는 이유는 뒷부분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힘이 빠지니까 오늘 아직 못 먹었습니다. YG 부스터를 일단 먹고 시작합시다. 오늘도 또 외부 스케줄 갔다 오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눈 건강, 두뇌 건강, 혈액순환, 또 활력까지 한 번에. 맛있다. 내가 봤을 때 건강기능식품 중에 YG 부스터가 제일 맛있어. 먹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먹어야 1시간은 떠들어 제낄 수 있어. 자, 갑시다. 2025년 3월 13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아직 신나지 않습니다. 업되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대단하게 크게 변할 것 같아요? Y스트릿 구독자라면 지겹게 들으셨겠습니다만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대한민국 그래도 좀 규모 좀 있다라고 치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혹은 언론사 메인 페이지 중에 상법 개정안 관련된 영상을 메인에다 띄워놓은 데 있으면 또 좀 찾아봐 주십시오. Y스트릿밖에 없습니다. Y스트릿밖에. 저희 메인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 그 쇼츠 영상 그것도 걸어놨고요. 요건 이제 국회에 있는 의안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보시면은 본회의 심의된 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됐다라는 거 나오죠. 요 법안입니다. 여러분 법안 보시기 조금 불편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 상법 개정안을 냈던 의원들이 이번 국회에만 엄청 많았습니다. 거의 15개 법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통폐합을 해서 법안 하나로 처리를 한 겁니다. 15개의 법안을. 신구조문을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여기에다가 기존에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라고 추가가 됐죠. 주주가 추가가 됐습니다. 또 요 밑에 2항도 생겼는데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총주주, 공평,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전자주주총회를 여는 것도 법에 추가가 됐습니다. 전자주총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할 수 있다라고 먼저 넣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전자주총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빠져나가겠죠. 귀찮으니까. 다른 소액주주들이 막 표결하면은 대주주 맘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추가를 한 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총을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자산 총액 기준 뭐 2조 원으로 할지 5조 원으로 할지 1조 원으로 할지 5천억으로 할지 그거는 나중에 정하는 데 따라서 높낮이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게 추가됐다는 거고. 자, 이제 경영계, 이른바 재계라고 하는 그 경영계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상법 개정 통과에 재계 망연자실. 이게 망연자실 할 정도입니까? 무슨 뭐 어디 뭐 폭우로 농사 짓게 쓸려 내려갔어? 기업들 투기 자본에 먹잇감으로 내몰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경제가 밸류 다운 될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인 제2요구권이라고 하죠. 거의 뭐 제2요구권이 어디 뭐 도시락 시키는 거 치킨집에 치킨 시키는 것 마냥 아주 그냥 쉬워진 시대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현재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국가 경제가 밸류 다운 될 것이다 라고 경제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계는 뭡니까? 경영인들의 모임. 예를 들어서 전경련이 될 수도 있겠고 무협이 될 수도 있겠고 중소기업 연합단체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은 뭡니까? 경영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난번에도 야식 잡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영, 이른바 우리 경영권이라고 하죠. 경영권이 영어로 뭡니까? 우리 영어 잘하는 친구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이 경영권이라는 말 자체가 미국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그냥 지분 많은 사람이 이사 한 명 한 명을 임명을 하거나 이사를 추천을 해서 주주총회에서 사람들이 뽑아주면은 그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보드라고도 하는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들이 독립적인 표결을 행사하는 거예요. 마치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이 한 표 한 표 행사를 하듯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영권의 개념이 뭡니까?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으면 아버지도 회장이어야 되고 아버지가 회장이면 아들도 회장이어야 되고 이게 천부
그러니까 마치 천부 인권처럼 하늘이 내려주시는 경영권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개념부터가 잘못된 거다 해서 경제계가 누구를 대신해서 지금 밸류 다운이 되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른바 현재 이런 거를 내신 분들 하나하나가 어느 회사의 이사이거나 대표이사거나 상무거나 전무거나 그런 임원일 텐데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 것처럼 주식회사라고 하면 주주를 대리하는 경영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이거든요. 누구를 대리해서 과연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사는 뭡니까? 주식회사라고 하면 가족회사라면 그냥 가족끼리 하면 돼요. 개인회사라면 개인이 하면 돼요. 근데 법인, 즉 주식회사라면 그 주식회사의 주인은 당연히 주주인데 주주가 삼성전자 얼마 전에 또 소액주주 500만 명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500만 명 어떻게 다 경영을 해? 5,200만 명 국민이 어떻게 다 정치를 해?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하듯이 대리인들을 써서 경영을 위임시켜 놓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위임시켜 놓은 사람들이 우리 경영권을 침탈하면 안 돼. 주주들은 우리 회사에 신경을 쓰면 안 돼. 지금 밸류 다운이 된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5,200만 명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자꾸 투표를 해갖고 다음 선거 때 막 어떻게 뭐 바꾸려고 하면 안 돼 라고 정치인들이 말을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경제계는 이른바 누구를 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목이 딱 쏠리는 곳이 있죠.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신 최상목 권한대행에 지금 이목이 다 쏠려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제2요건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고심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다. 관련 부처 의견을 왜 들어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법은 관련 부처가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아니면 이것도 이제 금융 쪽에 영향 많이 미치니까 금융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이야기를 들어볼까? 아니면 기획재정부는 이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부처인데 무슨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목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일 때 제가 출입을 했었거든요. 잘 압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나오셔서 같이 대담을 또 하기도 했었고 절대 이거는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왜냐면 지금 경제를 밸류업 해야 되고 기업을 밸류업 시켜야 하는데 지금 현상 유지하자라는 걸로 가면은 밸류업은 당연히 안 되겠죠. 기울어진 운동장 그대로 가겠다라는 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정책국장부터 기재부에서 주요한 일을 해오셨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망해가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너무 격하잖아. 그냥 쓰러져 가고 있다라고 해야지. 쓰러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성장률은 이제 올해 한국은행의 전망으로는 1.5%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밸류업 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로서 재정정책을 어떻게 펼쳐왔습니까? 긴축으로 가고 있었죠. 오히려 기업, 가게가 돈을 쓸 돈이 없을 때는 정부가 풀어야 하는데 정부마저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부도 돈을 써, 기업도 돈을 써, 가게도 돈을 써.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갑니까? 그 대표적인 한 가운데 계셨던 분이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이제부터는 밸류업을 시켜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만약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1년 2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를 뒤집어 버리는 꼴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을 위해서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2024년 1월 2일 이때가 언제냐? 지난해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상법 개정 적극 검토하겠다. 금투세 폐지돼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다. 그리고 상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도 했었어요. 상법이 소액주주 등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그 방향성을 언급한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추후 검토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여당 측에서 경영계의 압박을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러면 상법 개정 말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 라고 하면서 그냥 자본시장법을 바꿉시다. 뭐 물적 분할 조금 더 어렵게 합시다. 중복상여 좀 더 어렵게 합시다. 그때 소액주주 보호하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규제로 갑시다 라는 걸로 이제 선회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국힘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상법 개정으로 꼭 바꿔야 한다라는 건 뭐였느냐? 자본시장법 뭡니까? 개별 규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요거 요렇게는 하지 마. 저거 저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하나 디렉션을 준다라는 거고 상법 개정안은 뭐예요? 정신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스피릿, 정신을 바로 세우는 거다. 근간을 바로 세우는 거다 해서 어떤 우리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라는 거. 소액주주가 됐건 대주주가 됐던
이해관계가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일부 대주주를 위해서, 대주주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대다수의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탈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자산이 됐든 미래가치가 됐든 이거를 수탈해 가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라는 그 정신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직을 걸고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멋있다, 복현이요. 오늘 안 그래도 그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던 거예요. 기업 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여기 열렸었는데 여기 참석하고 나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 이 멘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행사, 즉 거부권은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에 이루어져 왔는데 과연 상법 개정안이 그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거냐? 거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거는 헌법적 가치에 이제 반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 그럼 명분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것도 막 뜨거운 감정이긴 합니다만. 근데 과연 상법 개정안이 헌법적 가치랑 충돌합니까? 대주주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소액주주 눈치를 더 봐야 해. 내 맘대로 못하게 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더 이상은 강탈할 수 없게 돼. 이걸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과연 헌법적 가치에 반합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어떤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그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직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본인이 1년 2개월 전에 전 국민 앞에서 모든 금융인 앞에서 공언한 거를 그 법안이 올라왔는데 내가 1년 2개월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헌법적 가치에 위반하니까 내가 이걸 거부권을 쓰겠어라고 말씀하셨을까? 정말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거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과연 뒤엎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럴 명분도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상법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딱 이겁니다. 기존의 인식이 뭐였습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 네가 갖고 있는 한 주의 가치와 내가 갖고 있는 한 주의 가치는 달라.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주가가 있어 이놈들아. 이거라고 사실은 기존의 일부 대주주들은 생각을 해왔었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대주주가 가진 한 주와 소액주주가 가진 한 주는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30주가 있고 여기에 70주가 분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표 대결을 해보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51주가 있고 49주, 49주가 있다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특별결의 사항이 아니면. 일반 보통결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대주주 마음대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주주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관계만 빠른 방향으로 일치를 시켜 나가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재계에서 이른바 경영인들이 앞으로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그래서 경영권 방어하는데 너무 지인력을 다 빼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는데 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소송 누구 돈으로 합니까? 소액주주가 소송할 때. 그 시간과 돈, 소액주주 돈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경영진을 괴롭히려고 수년간에 걸쳐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쓰면서 소송을 남발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델라웨어주, 미국이죠.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1983년 그 판결을 내린 게 있는데 와인버거 사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사가 소송을 피할 수 있는 3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독립적인 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다면, 자, 그리고 또 하나,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면 누구나 알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겠죠. 또 하나, MOM이라고 해서 마조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 의사결정에서는 주총에서 대주주는 거기에 표결하지 말고, 왜? 거기에서 표결하는 것 자체가 대주주에게 유불리가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3자의, 그러니까 소수주주들의, 소액주주들의 판단을 받아봐라 라는, 그거를 받았다면, 이 3가지를 충족했다면 그 결과에서 오는 책임에 대해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 없다라고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서 판결을 해줬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독립적 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인사를 좌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거래 정보도 투명하지 않게 본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소수주주들의 자산이나 미래 가치를 침탈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진짜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상법 개정되면 주가 오르나요? 상법 개정됐는데 왜 주가는 안 오르나요? 이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전에 금투세 때 이야기 나왔죠.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오른다며? 금투세 폐지되는데 왜 주가는 안 오르냐?
그러니까 사실 뭐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은 한두 가지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최악을 피한다고 해서 뭐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꼭 아니고 상법 개정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기본, 근간을 이제 바로 세운다라는 거고 그 출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법 개정했다고 해서 주가 오르는 건 아니고 다만 이것이 없었을 때 대주주들이 침탈해가는 것 그것만 이제는 안전장치 하나 정도는 생기겠다. 물론 그것도 앞으로 대법원이라든지 또 판결도 보면서 가야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주주 마음대로 자산이나 미래 가치를 수탈해가는 걸 막는 이제 그 근간이 생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제가 앞부분에도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해서 저는 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분이 그렇게 막 좋은 것도 아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에 비정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근간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뼈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뭐 주가가 더 오를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탈당했던 그 역사 속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생겼다라는 거니까 딱히 이게 막 뭐가 확 좋아진다, 큰 변화가 생긴다,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다 이거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튀어오르는 주식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동안에 대주주의 전횡이 너무 심했던 곳 손가락 경영을 하면서 소액주주 너희는 꺼져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자식에게 다 물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했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기업들은 주가가 튀어오를 수도 있겠죠. 왜?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다만 이거는 이제 상법 개정안은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 하지 않으면 1년 후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1년 후에. 그런 기업들에게선 분명히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1년 안에 우리가 뽑아먹을 수 있는 거 다 뽑아먹자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뭐 어디 가나 꼼수는 다 있으니까. 어질어질하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집 중에 한 집이에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거의 2명 중에 1명이에요.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한 2,2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들이 갖고 있는 노후 자산이에요. 근데 그 노후 자산의 밸류업을 하지는 못할 망정 밸류 다운을 계속해서 지켜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제일 첫 번째 외부인도 그렇게 지겹게 지적을 하는 거 거버넌스 문제, 지배구조 문제. 사실 지배구조라는 말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조금 풀어나갈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이제 막 생겼다. 요게 좀 의미라면 의미일 수 있겠네요.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이제 높아지면 한 말씀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쵸? 정치는 아니고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난번에 금투세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을 상당히 많이 비판을 했었고 이번에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또 국민의힘을 또 비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라 우리는 정책을 보고 간다. 특히 Y스트릿은 1,400만 주식 투자자 또 2,240만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 어질어질하다. 다행히 이 YG 부스터를 마셔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진짜 상법 개정안을 이렇게 열심히 목 놓아 부르짖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거기를 또 응원해 주셔도 좋고요. 혹시나 저희 Y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눈에 띄신다면 이 YG 부스터를 비롯해서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뇌, 눈, 활력을 위한 멀티케어 YG 부스터. 맛있습니다. 맛있는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지금까지 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 뭐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을 비롯해서 뭐 이상훈 교수님도 그렇고 저희 또 출연해 주신 많은 분들, 남산주성님이라든지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특히 1,400만 주식 투자자분들이 집중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정안도 통과가 될 수 있었고 이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끝까지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누가 LS 얘기를 딱 던져가지고 이거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LS 회장님의 한마디 때문에 LS 그 그룹주 주가가 다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물적 분할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거기 반대하면 우리 회사 주식 안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왜 우리 기업 성장해야 되는데 돈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다 어디서 조달해? 자회사 우리가 50% 플러스 한 주만 있으면 지배권을 유지를 하면서 연결 재무제표도 쓸 수 있으면서 성장을 위한 자금도 받을 수 있으면서 상장을 해서 나중에 너네도 거래할 수 있잖아. 그게 그 사람 시각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근데 전체 주주로 봤을 때 뭡니까? 모기업에 있던 게 다 떨어져 나가니까 중복 상장이 되고 다 하나하나 다 디스카운트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해관계가 불일치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주회사만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데 지주회사에 갖고 있는 내 지배력이 희석이 되면 안 되니까 지배회사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받으면 안 돼. 내 지분율이 희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개별 회사 하나하나 떼어내서 상장을 따로따로 시키는 게 이 사람한테 제일 유리한 거야. 근데 모든 주주를 보면 어때요? 그게 가장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관계가 불일치되는 건데 이게 앞으로
상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특정 대주주를 위해서 모든 주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법으로 근간이 마련됐다. 끝! 이겁니다. LS 회장님이 앞으로 또 이제 뭐라고 하시는지 이제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말이 길어졌습니다. 저희 Y스트릿이 그리고 야식 잡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YG 부스터까지 그 유튜브 밑에 보면 유튜브 쇼핑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 한 번만 터치한 한 번만 보세요. 구경만 해보세요. YG 부스터 상법 개정안 뿅.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